자, 오늘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주제, 바로 국제 바칼로레아, 줄여서 IB입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이게 뭘까요?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전 세계적으로 무려 5,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이 IB 프로그램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몇 나라에 걸쳐 있냐면요. 자, 보세요. 무려 150개국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숫자만 봐도 IB의 글로벌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딱 오실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국제 바칼로레아, IB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특히 초등하고 중등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IB는요, 전 세계를 하나의 교실로 만들자는 아주 멋진 비전을 가진 비영리 교육 재단이에요. 그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총 4가지나 됩니다. IB의 핵심 철학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예요. 엄격하고 개념 중심적이며 탐구에 기반을 둔 교육.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그냥 지식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배우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지식은 물론이고 생각하는 힘, 가치관까지 키워준다고 아주 평판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 IB 교육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핵심적인 강점 2가지를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IB를 떠받치는 2개의 큰 기둥이 있어요. 바로 학생 중심의 탐구, 그리고 국제적인 소양입니다. 바로 이 2가지가 IB를 다른 교육 프로그램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뭐랄까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첫 번째 기동 학생 중심의 탐구가 대체 뭘까요? 말 그대로예요.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앞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친구들이랑 토론하고 협력하면서요. 그럼 선생님은 뭘 하냐고요?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가이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배운 걸 책상 앞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과 세상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계속 고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 프로그램을 보면 딱 와닿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 과정에서는 전시회라는 걸 하고 중등 과정에서는 개인 프로젝트라는 걸 하거든요. 이게 바로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탐구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학생 주도 학습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2번째 기동은 국제적인 소양입니다. 이건 뭐랄까 시야를 넓혀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를 함께 나눌 것인가 같은 큰 주제를 탐구하고요. 중학생들은 문화, 정체성, 세계화 같은 이슈들을 다루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문제가 왜 나한테 중요하지? 우리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힘이랑 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기르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IB만의 비밀병기가 있는데 바로 학습 접근법, 영어로는 ATL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지식 자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우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중요하죠?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자료를 찾고 시간을 관리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지 이런 스킬들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건 뭐 학교 다닐 때만 써먹는 게 아니라 평생 가는 자산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IB가 정말 완벽한 교육처럼 보이죠? 근데 세상에 완벽한 건 없잖아요.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이 IB 프로그램도 현실에서는 꽤나 팍팍한 문제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볼게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교육 과정의 충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IB는 얘들아 마음껏 탐구하고 프로젝트를 해봐 이렇게 말하는데 각 나라의 국가 교육 과정은 아니 일단 이 진도부터 나가고 이 시험부터 봐야 해 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2명의 상사를 모시는 셈이에요. 이러니 교실에 있는 선생님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요? 이런 충돌은 고스란히 교사들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에서는 창의적인 수업을 하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장 눈앞에 시험 성적을 올리라고 압박하죠.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게다가 다국적 학생들이 많다 보니 언어 문제까지 신경 써야 하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2번째, 현실적인 문제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말은 국제교육인데 과연 그럴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전 세계 IB 학교의 무려 60%가 미주 대륙에 몰려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럽, 중동을 다 합쳐도 23%밖에 안 되고 아시아는 17%예요. 이 정도면 지리적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역시 돈 문제가 빠질 수 없죠. 대부분의 IB 학교가 학비가 비싼 사립학교입니다. 왜냐하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선생님들을 의무적으로 교육시키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결국 이 부담은 전부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합쳐져서 거대한 접근성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프로그램 내용도 좀 서구 중심적이라는 비판이 있고요.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드니까 고소득층, 그리고 도시에 사는 학생들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심지어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는 공립 IB 학교가 단 한 곳도 없다고 합니다. 이러니 소수 엘리트만을 위한 교육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IB가 추구하는 이상과 또 현실의 벽, 그 양면을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강점은 명확합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평생학습자를 키우고 국제적인 시야와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죠. 평가 방식도 시험 위주가 아닌 프로젝트 중심이고요. 하지만 약점도 뚜렷합니다. 교사들은 두 교육과정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높은 비용과 지리적 편중 때문에 누구나 쉽게 접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IB의 정말 좋은 교육 철학과 방법을 비싼 사립학교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 자원이 부족한 농촌 지역 같은 곳에 적용해보면 어떨까? 현지 교사들을 IB 방식으로 훈련시켜서 그 지역 아이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열어주는 거죠. 어쩌면 이게 IB가 가진 한계를 넘어 그 영향력을 더 의미 있게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